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여러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국제개발협력에 발을 들이게 됐는지 또 어떤 경험들을 해왔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걸 보고 오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새로운 의상을 입어봤어요. 이 의상은 제가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활동할 때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이라는 국가에서 입었던 의상입니다. 실제로 정말 제가 활동할 때 저희 기관장의 사모님께서 시장에서 천을 떼갖고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봉사단은 굉장히 유명한 봉사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아실 텐데요. 1년에서 2년 정도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은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는 브랜드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해외 봉사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2010년에 국제협력요원 제도라는 걸 통해서 세네갈이라는 나라에 파견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이카 해외 봉사단을 지원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되고 훈련받고 파견이 되게 되는데요.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나 나라마다 다른 사례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자세한 지원 방법이나 또는 이제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다양한 교육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세네갈 수도에서 6시간 정도 떨어진 까프린이라는 작은 마을의 국립기술학교에 세네갈 미래 교사가 될 분들을 대상으로 IT 관련된 교육을 하는 그런 역할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게 됐을 때 내가 이제 현지 문화도 잘 모르고 언어도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국내에서도 현지 언어 훈련을 받고요. 또 가서도 언어 훈련을 받기 때문에 세네갈 같은 경우는 불어랑 월러퍼라는 공식 언어와 또 현지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탄자니아에서 건축 현장에서도 일을 했었었고 또 유엔에서도 활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세네갈을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리카에서 NGO나 유엔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네갈도 같은 아프리카 내에 있으니까 비슷할 거야. 그리고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네갈에 도착해 보니까 이 탄자니아하고는 너무나 다른 상황. 또 역시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탄자니아에서는 학교가 지어지지 않아서 갑자기 학교를 짓게 되는 일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네갈에서는 굉장히 다행히도 학교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안심을 했죠. 자, 이번에는 내가 처음부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학교가 오랜 기간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여는 단계에서 제가 파견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현지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좀 늦어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도 좀 잘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저와 선생님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학생들이 오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제가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계시죠. 언어가 아직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언제쯤 올까요? 선생님들은 언제나 금방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립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그게 한 달, 두 달 계속 길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코이카 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기관이 이제 활동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른 도시나 비슷한 다른 기관으로 옮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도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코이카에서는 저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계속 기다리면서 학생들이 오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는데 한국인이 최초로 파견됐던 마을이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 제가 지냈던 까프린이란 마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이 세네갈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하라 사막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하게 덥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막 마음대로 만나거나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더 좀 외롭기도 하고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거의 정말 우울증에 가까운 증상이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 또 제가 일하는 기관이 빨리 학생들이 모집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불평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만 더 스트레스를 받고 저만 더 이렇게 다운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런 시간을 좀 지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좀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불평한다고 해서 지금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자니아에서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내가 가져보자. 여기서 내가 봉사를 하러 왔고 아프리카를 배우고 국제개발 협력을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기 전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미리 하면서 준비하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현지에 와 있는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올 분들에 대한 교재 같은 부분이나 수업 자료를 미리 만드는 것이라든지, 또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고 활동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세네갈에는 딸리베라고 불리는 안타까운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아침마다 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사실 뭐 엠네스티나 유니세프 같은 많은 인권 단체들, 또 아동을 돕는 활동을 하는 기관에서는 이 딸리베들의 활동이 아동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세네갈에서 멈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이게 종교적인 기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그것이 참 바뀌기가 힘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고 또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는 상태에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동전이나 음식을 이제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에 상처도 많이 나게 되고, 또 배가 고파서 영양이 충분하게 섭취되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아이들을 좀 돌보고 빵 같은 걸 사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거나 그런 활동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주말마다 제가 살던 도시에서 가까운 마더 테레사 하우스에 방문을 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도 했었고, 또 이제 일본에서 온 자원활동가들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캠페인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